네, 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톡톡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어서 이번 일이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석탄 수입 업체가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들여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정부가 조사해온 것인데요. 이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국내에서 우리 기업과 은행이 이 문제로 제재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그러다 보면 제2의 외환위기가 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괴담으로 발전했고 또 이 정부의 방조 혹은 은닉 의혹은 정치 쟁점화됐거든요. 이 때문에 정부가 그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어떤 수법으로 들여왔을까요? 최초에 이게 국내에서 문제가 됐던 게 아까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7월 중순경에 UN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패널에서 3월 달에 만든 보고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법은 간단했는데 러시아 소재 항구에 청진을 포함한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환적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속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산인 것처럼 꾸며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북한산인 경우 이미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대북제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를 속인 것 자체가 가지는 대외무역법 위반과 또 공문서 위조 문제도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소 단계에서는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결의 내용이 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내용입니다. 관련이 있는 게 2371호 결의 조항은 북한의 석탄이 수출 금지 대상이라는 조항이고요. 그러니까 북한 석탄은 수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397호의 경우에는 이 수출 금지 활동이나 물품의 이전과 관련해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는 해당 선박의 납포나 검색, 억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의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 정부 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게 또 이번에 이제 상당히 정치 쟁점화됐는데, 그러니까 이 배들 중에 일부는 일본 항구에도 수십 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의심은 가지만 합리적 근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 모두를 억류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올해 초의 경우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게 된 경우는 정부가 억류 조치를 했던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게 정치 쟁점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업체들이 북한산 석탄 반입이 불법인지 알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뭐 가격이 싼가요? 북한산 석탄이? 역시 이제 경제적 동기가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뭐 북한을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정말 그 대북제재 위반이 될 텐데 그건 아니고 이 수입업체 네 곳이 보기에 경제적 동기가 컸을 겁니다. 우선 북한산이 전반적으로 러시아산에 비해서 20% 정도 싼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에는 이게 조금 또 비싸게 기재가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마저 속인 거죠. 그렇게 해서 들여왔는데 사실은 그동안 북한산 일부가 중국산,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예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가격 차를 이용한 경제적 동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도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업체의 일탈로 선을 긋고 있는데 정부도 대응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 의심이 있다는 부분이 공개가 되니까 의심스러운 이제 정보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니까 그때서야 정부가 지난해 10월에 이미 관련 첩보를 받았고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뒷북 공개를 한 셈이 됐죠. 그리고 10개월 동안 조사를 해왔는데 이 과정에 사실은 쟁점화됐고 정치 쟁점화됐고 또 괴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유튜브 동영상만 해도 이런 괴담들을 많이 담아서 내보내고 있었는데 괴담을 좀
하루빨리 정리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이 정부 입장에서는 왠지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좀 시간을 끈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무부처였던 관세청 같은 경우에 이제 조사 활동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을 텐데 주로 관련 자료들을 해당 업체로부터 받아서 조사하는 식으로 이제 좀 미적거린 면이 있다. 능력 부족을 드러냈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받을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게 가짜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 해당 도시의 상공회의소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되는데 그런 점은 좀 문제가 있다. 러시아산이라는 가짜 원산지 증명서를 또 체크해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린 건 어찌됐든 좀 능력 부재도 드러낸 면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좀 알고도 방조를 해온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뭐 문제의 선박이 그동안 수십 척이 드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몰랐던 건지 어느 쪽에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9척이 조사 대상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4개 회사가 이용한 7번의 이제 경로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정치 쟁점입니다.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었는데 글쎄요, 답을 명쾌하게 이제 저도 내릴 수는 없는데 다만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문제 제기한 것 가운데 한두 가지는 팩트 자체가 조금 틀린 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봐도 북한산인 건 분명해 보였다. 그래서 이게 의심만 있고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억류할 수 없다거나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실제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동일한 탄광에서 나온 석탄 같은 경우도 성분이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서 이게 북한산이라는 확신을 가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웠다. 원산지 증명서가 잘못됐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북한산이라는 걸 당사자들로부터 자인받은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틀렸고 대외적으로 이게 엄청난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소극적 묵인이나 방조랄까. 방조까지는 아니고요. 묵인 정도는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아마 그조차도 미국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대북 협상을 위해서 이런 이제 예기치 않은 돌발 변수들이 생기는 걸 바라진 않았을 테고 또 실제로 첩보 자체를 미국 쪽에서 구한 거기 때문에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다룬 정황들이 있어서 뭐 아주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묵인이나 방조라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죠. 앞으로 이제 업체에 대한 제재 문제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의 외교 문제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업체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산지를 속인 것 자체가 대외무역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처벌도 있겠지만 이 원산지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었다면 관세청 발표를 그대로 믿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또 공문서 위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테고요.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제재나 혹은 UN 제재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괴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업과 은행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조항을 자세히 보면 고의적으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그 경제적 동기가 작용한 일탈이었고 일시적인 일탈, 단발성 일탈이었고 정부가 그걸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묵인하거나 동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신뢰를 준 게 미국에서 미국 국무부가 중심이 돼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논평들이 나온 것이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많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정부의 입지를 세워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제재를 가하는 뭐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던데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뭐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혹시나 제재를 받게 될 경우에 어떤 내용들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거래에 연루된 그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미국에 대한 자산 동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경고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가기까지에는 그런 근거들은 희박하고 이번에 이제 적어도 관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 단발성 일탈 행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정부가 이제 지나치게 시간을 끌면서 이 문제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기를 남북 관계에
그렇게 기획한 면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어떤 입장 발표가 나올 텐데 예. 그런 수준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나 이런 일은 아니었고요. 예. 다만 이번에 좀 이 발표가 늦어진 거, 조사가 늦어진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제 언론과 야당의 질타를 받는 부분은 이제 감수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좀 비핵화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 사태가 뭐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악영향을 주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차라든가 북한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게 워낙 다르니까 이번에도 이제 정치 쟁점이라든가 괴담을 통해서 그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예. 모든 걸 이제 어떤 음모라는 관점에서 서로 보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그게 오히려 역으로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이것 자체로 국제사회가 심각한 대북제재 위반이다 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할 만큼의 중대성을 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